2023년 2회 산업안전산업기사 필답형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구내 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내 운반차 점검사항입니다. 구내 운반차 점검사항. 자, 문제는요 2가지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구내 운반차를 사용해서 작업할 때 점검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점검사항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비슷해요. 비슷해서 일단 구내 운반차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답부터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두 번째,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세 번째, 바퀴의 이상 유무. 네 번째,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자, 전부 이상 유무로 끝나죠. 이상 유무. 자, 그럼 이상 유무로 끝나니까 자, 하나씩 해봅시다. 제동장치,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하역장치,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그리고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그리고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 이것이 구내 운반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점검사항 4가지입니다. 4가지. 물론 5번째도 있죠. 충전장치를 포함한 홀더 등의 결합 상태의 이상 유무. 이것도 포함시켜도 되는데 우리는 4가지만 쓰면 됩니다. 그런데 지게차일 경우,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점검사항은요. 자, 똑같아요. 1번부터 4번까지 똑같은데 다만 요게 경음기 대신 뭐가 나오냐면 경보장치가 나옵니다.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자, 그러면 자, 지게차 점검사항은요. 제동장치, 조종장치, 하역장치,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지게차 점검사항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보이는 구내 운반차 사용 점검사항은 제동장치, 조종장치, 하역장치,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바퀴의 이상 유무,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음기 기능의 이상 유무를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외워주시겠습니다.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 위험 작업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는데, 단 그 밖에, 자, 이 그 밖에가 이제 기타 등등 이런 말이죠. 그 밖에 안전보건에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건 빼고 4가지를 써라. 자, 근데 이 보니까 화재 위험 작업입니다. 화재 위험 작업.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항상 문제에서 답이 있다 그러잖아요. 화재 위험 작업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일단 작업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죠. 작업. 그렇죠? 그래서 작업 준비 또는 작업장 내, 작업 준비 또는 작업장 내 이 말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화재 위험 작업이란 말이 나옵니다. 화재 위험 작업에 따른 또는 화재 위험 작업으로 인한. 자, 그럼 이제 문제 풀 수 있겠죠. 앞으로 화재 위험 작업이 나오면 작업이란 단어가 2번 나올 것이야. 작업 준비, 작업장, 그리고 화재 위험 작업이란 말이 2번 나올 겁니다. 화재 위험 작업에 따른 또는 화재 위험 작업으로 인한. 자, 우리 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니까 작업 준비,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 보관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그리고 화재 위험 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 조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4번째는 화재 위험 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이거 외워주시겠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 작업 준비, 작업 절차,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 보관 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화재 위험 작업에 따른 화재 위험 작업으로 인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3번 도수율이 4인 사업장. 자, 도수율이 4입니다. 연간 5건의 재해로 인하여 350일의 요양근로 손실 일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는 5건, 그리고 해당 사업장의 강도율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도수율부터 구해볼까요?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 분의 재해 건수 곱하기 10의 6승입니다. 10의 6승. 그 다음에 강도율 해볼까요? 강도율은 자, 분모가 연 근로시간입니다. 연 근로시간분의, 자, 그 다음 이제 요양 근로 손실수가 나옵니다. 요양 근로 손실일수
1수 곱하기 10의 3승. 자, 이게 강도율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볼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도수율이 4니까 이게 4라는 걸 알 수 있죠. 4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건수, 요게 5입니다. 5. 그렇죠? 그러면 연 근로시간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350일의 요양 근로 손실 일수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도수율이 4인데, 자, 공식은 연 근로시간분의 제 건수 곱하기 10의 6승이 4입니다. 그러면 연 근로시간하고 4를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A분의 B가 C입니다. 그러면 C하고 A는 자리 바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C분의 B가 A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자, 이거 해볼까요? 그러면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 4분의 5 곱하기 10의 6승이 연 근로시간이죠. 그러면 연 근로시간은 4분의 5. 4분의 5는 얼마입니까? 1.25죠. 1.25 곱하기 10의 6승. 자, 그러면 이것은 125만 시간이 됩니다. 125만 시간이 되겠습니다. 125만 시간. 자, 그러면 우리는 연 근로시간이 125만인 걸 알 수 있죠?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125만 분의 요양 근로 손실일수는 350이죠? 350 곱하기 10의 3승. 자, 이거 정리하면 그러면 0.28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도율은 0.28. 자, 우리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놨거든요. 도수율은 연 근로시간분의 제 건수 곱하기 이건 10의 6승 이 말이에요. 10의 6승. 10의 6승이란 말은 이게 0이 6개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강도율은 연 근로시간분의 요양 근로 손실일수 곱하기 10의 3승. 10의 3승은 0이 3개 있는 거죠. 10의 3승.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연 근로시간하고 자, 이걸 구할 수 있겠죠? 구했고요. 그리고 강도율은 공식에 넣어주면 됩니다. 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표지에 명칭을 쓰시오 되어 있는데, 자, 처음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게 금지죠, 금지. 그렇죠? 이게 금지인데 무엇에 대한 금지입니까? 화학이 금지. 자, 첫 번째는 화학이 금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경고 표지죠. 경고. 경고인데 무엇에 대한 경고입니까? 여기 보니까 동그라미가 있죠. 오, 요 산소라고 생각해요. 산소. 그래서 산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자, 그 다음에 자 보니까 전기죠. 전기. 전기는 전기인데 요거는 고압 전기입니다. 고압 전기 경고. 고압 전기 경고. 자, 그리고 요거는 보세요. 온도계인데 이렇게 화살표가 위로 돼 있죠. 요 고온이라는 뜻이에요. 고온 경고. 자, 한번 익힙시다. 화기 금지, 산화성 물질 경고, 고압 전기 경고, 고온 경고.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계 또는 설비 5가지. 자, 이게 총 10가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10가지 중에서 5가지를 써라 이 말이에요. 자율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계 또는 설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외워볼까요? 자, 총 10가지인데 저는 여기 빨간색 위주로 그럴 겁니다. 산업용 로봇, 혼합기,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그리고 인쇄기. 자, 뭐 그 외에도 연사기 또는 연막인데 휴대용은 제외. 자, 근데 여기 가로 열고 닫고 있는 거 있죠? 이거 써줘야 됩니까? 자, 이거는요, 제 관점에서는 요 가로까지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연사기, 연마기가 얼마나 종류가 많겠습니까? 근데 휴대용 빼고 연사기 또는 연마기거든요. 그러면 이 가로가 의미가 있어요. 자, 물론 안 썼다고 해서 감점이 되지는 않겠지만 쓰면 가점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자, 근데 만약에 또 출제자에 따라서는, 채점자에 따라서는 오히려 요 가로 안에 있는 걸 썼는지를 가지고 감점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채점위원이라면 이 가로를 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급적이면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외우지 맙시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외우지 말고 저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것부터 외우겠습니다. 산업 로봇, 혼합기,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인쇄기.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봅니다. 산업용 로봇, 혼합기,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인쇄기. 산업용 로봇, 혼합기, 컨베이어, 자동차 정비용 리프트, 인쇄기 하면 자, 암기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부분에서 작업함으로써 감전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전로를 차단하여야 한다. 해당 전로를 차단해야 되는 절차에 맞게 빈칸을 채우시오. 해보겠습니다.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에 땡땡 및 땡땡을 부착할 것. 자, 땡땡 이게 뭐냐면 잠금장치입니다. 잠금장치 및 그리고 꼬리표.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두 번째, 개로된 전로에서. 자, 그럼 여기 개로란 말은 뭐냐면 열려있다 이런 말이에요. 열려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개로된 전로란 말은 스위치가 열려있거나 전기 흐름이 차단되었다 이 말이에요. 개로란 말은 스위치가 열려있거나 전기 흐름이 차단됐어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죠.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잔류전화 때문에 그래요. 잔류전화. 자, 그렇다면 한번 읽어봅시다.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 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자, 뭐를 반드시 방전시켜야 되겠습니까? 잔류전화죠. 잔류전화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그 다음에 검전기를 이용하여, 검전기입니다.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그리고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 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이것이 단락 접지기구입니다.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차단장치나 단로기 등의 잠금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개로된 전로에서 유도전압 또는 전기 에너지가 축적되어 근로자에게 전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전기기기 등은 접촉하기 전에 잔류전화를 완전히 방전시킬 것. 검전기를 이용하여 작업 대상 기기가 충전되었는지를 확인할 것. 전기기기 등이 다른 노출 충전부와의 접촉 유도 또는 예비 동력원의 역송전 등으로 전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단락 접지기구를 이용하여 접지할 것. 7번 인간 과오의 분류 중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 자, 이것을 심리적 분류 또는 스웨인 분류라고 합니다. 종류 4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4가지를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 과오의 분류 중 독립행동에 관한 분류 종류는요. 자,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 오류, 시간 오류, 자기 오류, 순서 오류, 과잉 행동 오류 5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쓰면 돼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가지 한번 써볼까요? 생략 오류, 시간 오류, 자기 오류, 순서 오류. 자, 우리 생략이란 말은 뭐냐면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부작입니다. 부작위. 생략 오류란 말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거. 반대는 뭘까요? 자기 오류. 자기 오류는,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절차의 불확실한 수행으로 인한 에러를 말합니다. 생략 오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거고, 자기 오류는 절차를 불확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인한 오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오류 있고 순서 오류 있고 4가지. 생략, 시간, 자기, 순서. 생략, 시간, 자기, 순서. 생략 오류, 시간 오류, 자기 오류, 순서 오류.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8번 산업안전보험령상 안전검사 주기와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자, 크레인 가로 열고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 리프트 가로 열고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및 곤돌라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 그 이후부터 매 2년. 자, 2년인데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에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입니다. 6개월마다 안전검사 실시.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 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적 로봇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자, 이것도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그리고 가르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 압력용기는 그 이후부터 4년마다입니다. 4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자, 우리 8번 잘 기억해 두십니다.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경우 사업주가 점검해야 되는 사항 4가지입니다. 항타기, 항발기를 조립, 해체할 때 사업주가 점검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자, 조립, 해체. 자, 조립, 해체는요, 결국 이것이 제대로 조립되어 있는지 또는 해체됐다면 제대로 풀어져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체 연결부의 불림 또는 손상 유무, 그 다음에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 세 번째는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네 번째는 권상기의 설치 상태의 이상 유무 해서 요 4가지를 외우겠습니다. 자, 물론 3가지가 더 있죠. 더 있는데 우리는 4가지만 외웁니다. 본체 연결부의 불림 또는 손상 여부, 권상용 와이어로프 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 상태의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권상기의 설치 상태 이상 유무. 자, 그래서 본체 연결부 있고 그 다음에 권상용, 권상장치, 권상기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요? 본체 연결부. 물론 앞글자만 따서 외우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연상작용이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본체 연결부, 두 번째 권상용, 세 번째 권상장치, 네 번째 권상기. 본체 연결부, 권상용, 권상장치, 권상기 이렇게 암기하시겠습니다.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수립 시행을 명령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자 이거는 15일입니다. 15일 이내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7번 다음에 해당하는 방폭구조의 기호입니다. 자, 우리가 방폭이란 말은 뭐냐면 explosion protection입니다. 자, explosion protection을 그래서 이걸 EX라고 표현해요. 자, 방폭이란 말은 이건 어떤 의미냐면 폭발 위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폭발 위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기기기를 방폭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안전증 방폭구조는 자, 이거는 EX입니다. 그리고 내압 방폭구조는 EXD고요. 그 다음에 유입이란 말은 유가 기름이거든요. 오일. 그래서 이거는 EX5입니다. 5. 자, 다시 한번 외워봅시다. 방폭구조, 이거는 EX로 시작합니다. 안전증 방폭구조는 EXE, 내압 방폭구조는 EXD, 그리고 유입 방폭구조는 EX5가 되겠습니다. 12번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상 프레스의 수인식. 자, 수인식이란 말은 손을 인식한다 이런 말입니다. 수인식, 손을 인식하는 방호장치 일반구조 조건 4가지입니다. 자,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4가지를 외울 겁니다. 수인식, 손을 인식합니다. 자, 그러면 손을 인식하는 것 무엇과 관련되냐면 일단 손목 밴드, 그 다음에 수인끈. 자, 이 수인식은 결국 손목 밴드 2가지하고 그 다음에 수인끈 2가지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요? 손목 밴드 2가지, 수인끈 2가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손목 밴드의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어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손목 밴드의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목 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면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자, 우리 손목 밴드. 자, 2개 있죠? 2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인끈. 자,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 섬유로 직경이 4mm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 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손목 밴드 2개, 수인끈 2개. 손목 밴드의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어 또는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손목 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 섬유로 직경이 4mm 이상이어야 한다. 수인끈은 작업자와 작업 공정에 따라 그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손목 밴드 2개, 수인끈 2개 이렇게 외우겠습니다.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설 통로 설치 시 사업주의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자, 이건 우리가 객관식 시험에서도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죠. 자, 경사는 30도 이하일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입니다.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두 번째,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세 번째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무엇을 설치합니까? 안전 난간입니다.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 경사는 30도 이하, 다만 계단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 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그리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을 설치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